champion, my friend. We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네, 이 노래는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트럼프가 대선 선거 유세송으로 쓰려고 했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트럼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장악한 키워드 트럼프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귀를 피격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승리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0에 본격적으로 데뷔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4년차 6월 말의 지지율과 연임 여부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도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40%가 넘지 않는 지지자 중에서 연임에 성공한 지지자는 45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바이든이 지금 6월 말에 지지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트럼프에 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배팅 사이트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선 승자 예측 결과를 한번 보니까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바이든을 승리 예상할 것이다 라고 본 그래프는 확실히 꺾여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표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트럼프 2.0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을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신다면 오늘 움직인 종목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쪽으로 살펴본다면 은행이나 자본시장 쪽 그리고 또 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좀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정책 내에서 화석 에너지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된 내용도 트럼프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이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정책의 수혜는 아무래도 좀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전기화에 대해서 IRA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 흐름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바스켓 연초 이후의 성과랑 승리 배팅 결과를 한번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살펴보니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승리 배팅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스켓의 연초 이후 성과는 확실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관관계가 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바스켓 연초 이후의 성과는 꺾여 있다라는 점 보신다면 트럼프 쪽으로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된 바스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도 함께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전부 다 트럼프 피격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하면 아무래도 방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으로 16%
15%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7,32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레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실적은 컨센서스의 하회할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 기대해보자라는 내용을 받았고 또 트럼프의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13% 시원하게 급등해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우리기술과 휴니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확실히 주목을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아니라 바이든 쪽으로도 집중도가 있는데 오늘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전기술, 우리기술, 우진과 S&W, DHI 등 정말 많은 종목들 올랐고요.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3.35% 상승하면서 2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받아간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대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SG가 급등을 해줬네요. 27.58%의 급등세로 1,878원에 거래를 마쳤고 다산네트워크스, 동일고무배트,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나는 가상화폐 관련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우리기술투자가 15%대 급등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0% 살짝 못 미치는 9%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 종목으로 포착이 됐었는데요. 인디에프와 일신석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는 막판까지 29.83% 상한가 유지해줬고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20%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시원하게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시장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관련됐다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당신의 초이스도 채널 고정해 주시죠.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윤재 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노래로 좀 빌드업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간만에 또 향수를 불러올으키는 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고 사실 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원래 70년대 때 60년대 노래긴 한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많이 듣던 그런 네. 이제 LP판에서 듣던 오늘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노래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거의 트럼프가 되는 건 확실하다라고 네.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 찾기에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그 시세판만 보더라도 네. 너무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묶이면 오늘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흐름에서 대부분의 좀 힌트는 준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제 오늘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는 누구 막론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트럼프는 워낙 지금 마음 자체에 무조건 자기가 이번에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쵸. 귀가 이렇게 피가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바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좀 푸근 짚는 뭐 흔히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지금 예전에 뭐 잔다르크가 막 그림에서 프랑스 국기 들고 있는 그런 네. 것까지 오버랩되면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고령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전용기에 올라가면서 전용기를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또 넘어지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는 젤린스키를 데리고 와서 나토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라고 얘기도 그쵸.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원래부터 바이든이 점점 더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케이스 통해서 이제 더욱더 트럼프 쪽이 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미 지금 트럼프에 관련한 그 힌트들과 답은 다 준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 저는 아이디어 같아요. 오늘 답을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부각받은 것처럼 트럼프가 더욱더 예전에 초선 때든 최근에 또 나올 때든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을 더욱더 억압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내 산업들이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내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더욱더 상승세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네.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과거에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더 방위비를 더 내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방산 관련 부분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바이든도 바이든이었지만 특히 더더욱더 트럼프 2기가 된다고 한다면 더욱 중국을 억압하는 섹터에서 거기서 더욱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수익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이 주로 정책을 했던 뭐 IRA나 IRA를 넘어가서 더 추가적으로 FEOC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 여기에 엮여 있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전에도 올해 초부터도 관련된 내용들을 레포트를 많이 읽어보면서 해외 논문도 좀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미 지금 몇 년간 잘 갖춰놨던 그런 법안들을 그걸 철폐하거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향후 산업에 대한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 심리도 중요한데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체크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지금 오늘 밤부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18일까지 있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7월 말 때는 아까도 이제 비트코인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가 6월 달에도 좋은 멘트 나왔지만 이번 7월 달에 미국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때에도 트럼프가 참가하겠다. 내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리고 이번 7월 말까지도 시장 상황은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관련 종목들은 섹터들은 좀 더 수급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섹터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로 체크를 해봤을 때 113일 남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4개월 동안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섹터 순환매는 당연한 숙명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투자할 때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날 아침에 상승하는 섹터, 그날 아침부터 외국인 기관 순매수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들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하게 되죠. 하는데 되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매매는 아마 우리나라 특성상 순환매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루 내 데이 트레이딩이나 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매매를 실력이 높으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면서 잘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본업이 바쁘시거나 생업에 지쳐 있거나 또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떤 그렇게 단장 이 섹터도 오늘 아침부터 오르는데 혹시 이 섹터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섹터지 했을 때 접근하게 되면 이미 장 초반에 9시 10분, 9시 15분 이때의 흐름이 그날의 고점일 수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또 국내 시장이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저희 이 당신 초이스 방송도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오늘 방산이든 대북이든 또 다양한 부분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나중에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섹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해놓으면서 나만의 섹터에서 관심 종목들을 섹터마다 두세 개씩을 좀 이렇게 미리 MTS든 HTS에 좀 저장해 놓고 나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분명히 이 섹터가 트럼프가 당선된다 한다면 중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최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순환매에 피해보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섹터는 여전히 지금도 아이디어가 살아있고 주가만 빠졌다. 그런 종목들로 마음 편하게 한 2분할 또 3발 정도로 해서 일주일 정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부분을 한다면 오히려 빠른 순환매에 너무 피폐해지지 않고 안전하게 매수하면서 하루 이틀 기다렸더니 다음 순환매가 내 차례가 되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업이 바쁘신 분들, 스킬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매매가 오히려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도 귀에 총이 스치고 또 총알 날라볼까봐 무서운 게 사람 심리인데 거기서 손을 불끈 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건 압도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트럼프 2.0에 벌써부터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도 트럼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한전산업과 현대로템 들고 오셨는데 일단은 원자력과 그리고 방산 섹터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로만 볼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한전산업 있고요. 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대감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 고르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떤 쪽 초이스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좀 고르기 어려웠지만 아마 방송치 앞에 한 5분, 10분 보신 분들은 저희 초이스가 뭔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초이스는 현대로템이고요. 좋은 종목이지만 잠시 조금 좀 비켜가 보자 하는 그런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전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또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10% 넘게 급등을 해줬고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10% 넘게 급등을 그렇죠. 해줬거든요.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한전산업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네. 원자력 섹터 전반적으로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은 원전 수처리 설비 쪽에서 운전 그리고 정비 수행을 하는 좀 기업인 공사 수행하는 기업인데 우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17일 날 있을 내일 모레죠. 17일 날 있을 체코의 30조 원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 프랑스와 대결하고 있는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한 그런 이벤트 때문에 오늘 올랐는데 사실 이미 이런 이슈들은 5월부터 있었고 6월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7월에도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론 체코 현지에서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세상 누구도 모르지만 되게 지금 이미 투자 심리는 이미 그거를 되는 걸로 반영을 이미 해서 주가가 지금 5, 6, 7월 다 오른 것 같아요. 물론 원전 섹터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디어가 비단 겨우 지금 7월 달에 내일 모레 있을 체코 원전 수준만 보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주가가 지난주부터 이미 된 걸로 반영돼서 된 걸로 좀 보여진다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두산그룹에 관련한 그런 박핵 관련해서 지분 이동하는 것 때문에 좀 빠졌지만 기본 다른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원전 섹터는 이미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를 제가 봤을 때는 반영한 걸로 보여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화면 보시는 환전산업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 관련한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없는 분들은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내일 수요일까지 있을 이벤트를 봤을 때에 접근하는 거는 좀 지양한다. 좀 보류한다. 말씀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7월 10일 날의 장중 고점이 17,100원 라인이고요. 이제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나왔지만 네. 오늘도 장중 고점이 정확하게 그 시점입니다. 본다면 저는 사실 오늘도 이벤트가 디데이가 있는 이번 주에도 원전 기업들이 상승한다 한다면 지난주에 1차 기대감을 상승했던 부분들은 그 거래량에서 더 실리면서 크게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여졌는데 제 예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대감이 다 있다 보니까 오늘 단순 수급에 의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지만 이전 고점을 뚫을 만한 그만큼의 거래량은 실리지 않았고 수급도 그만큼 몰리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이거나 또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기업들도 좀 보유하시면서 좀 기분 좋게 평가 이익이 나신 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미 끝났으니까 내일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장중에 보유하신 이건 단기 대응입니다. 보유하신 물량의 한 절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조금 오전에 한 번 정도, 오후에 한 번 정도 좀 분할을 해서 절반 정도 비중을 내일 오전에 한 4분의 1 정도, 내일 오후에 4분의 1 정도 해서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17일 날, 수요일 날, 물론 아침부터 나오지 않겠지만 17일 날도 그때도 주가 동향을 보면서 이전 고점을, 최근 고점을 못 뚫게 된다면 가감없이 그냥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해도해서 하고 만약에 뚫는다 한다면 또 보겠지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기록했던 고점을 이번 주에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시점, 투자 심리가 이미 지금 오늘까지도 나온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전 섹터를 단순하게 이번 주 체코 이슈만 본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AI 섹터가 성장하면서 그쵸. 다양한 빅테크들이 다 같이 원전에 더 몰리고 있고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까지도 이벤트가 오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이번 주에 단기 흐름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체코 원전 관련한 기대감에 있는 부분만 좀 걷어내는 그런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 수요주로도 볼 수 있고 또 SMR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원전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면 좋은 섹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너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한번 덜어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전산업은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또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LIG 넥스원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현대로템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저는 오늘 제가 좀 고려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방산 4대 기업, 대형 기업들이 다 올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이벤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주가 되는 이벤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주하는 이벤트는 기본 깔고 가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개별 기업마다 수급이든 다양한 다른 섹터들이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벤트가 또 있는지 저는 이걸 좀 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뭐 제가 고른 픽은 현대로템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도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이지만 미국의 비궁 수출랑 관련해서 테스트 통과했고요. 이런 이벤트가 있고 또 LIG 넥스원은 7월 말까지 작년에 나온 내용이지만 고스트 로보틱스 네. 로봇 관련한 기업 방산 쪽에도 붙일 수 있는 로봇인데 관련해서 60% 정도 되는 그런 그 지분을 최종 인수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그러니까 결국 방산 섹터 내에서 하반기에 수주하는 기대가 이벤트 모멘텀은 다 같은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개별 기업에 있는 이벤트 모멘텀이 또 있는지 LIG 넥스원은 있는 거고요. 또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K2 루마니아랑 폴란드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벤트도 그쵸.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8월 달에 MSCI 지금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되게 우리가 앞에 MSCI든 FTSE든 다 같이 이렇게 글로벌 펀드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벤트 지수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다면 이미 편입되고 나서는 좀 어렵고요. 편입되기 전까지의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물량을 매집하는 액티브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현대로템에도 더욱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오늘 종목 중에서 현대로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점을 뚫는 걸 통해서 지금 차트 보시면 4월 달에 2번, 또 6월 중순에 1번, 7월 중순에 1번과 4번 연속으로의 고점이었던 42,000 라인을 오늘 뚫었습니다. 뚫어냈죠. 신고점형이기 때문에 또 오늘 대량 거래량 통해서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기분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내내 현대로템은 기분 좋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차트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만 보더라도 이 종목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장지현 지연님께서 조성일 본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종목까지 아주 잘 가는 종목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기대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제가 지금 5월 중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매 방송 때마다 제가 공략주로 말씀드린 초이스 말씀드린 종목들 다 수익이 잘 나요.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리아켄바이오도 그때 그렇죠. 이후로 상승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로템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상담 하나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금부치님의 종목이고요.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에 지금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네. 오늘 2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는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지금 시점이면 24만 원대까지 오늘 갔기 때문에 네네. 이쯤이면 매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현대 로템처럼 꾸준히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을 걱정을 하실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또 매수하실 가격이 21만 원대. 네. 또 비중도 10%. 투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 투자 비중이라면 뭐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초이스였던 현대로템은 지난주에 고점을 오늘도 뚫었는데 그쵸. 오늘 실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근데 LIG 넥스원은 지금 방산 대형주 종목 중에서 거의 최고급 종목으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일봉 차트고 아래에 있는 모습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면 6월달 중순부터 보면 21만 원대, 22만 원대 이 정도 라인에서 정배열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주부터 좀 눌렸다가 오늘 큰 상승 나왔는데 이전 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지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7월달까지 최고치의 일일 거래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가는 모습에서 올 하에 최고의 거래량이 오늘 뚫렸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 단순하게 LIG 넥스원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방산 섹터가 앞으로 뭐가 좋은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기술적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고라고 외쳐야겠죠. 그래서 본다면 단기 흔들림에만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 그냥 LIG 넥스원 뭐 트럼프도 보고 LIG 넥스원 자체의 그런 올해 비궁이든 다양한 또 그런 방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하는 거고 또한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도 본다 한다면 나 이 종목 투자 비율도 10%밖에 안 되고 지금 또 21만 원이니까 약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 나 이 종목 단기가 아니라 좀 한번 정말 승부 보고 싶다 이런 투자 마인드라고 한다면 저도 그걸 권장드리겠지만 네. 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매도할 종목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니다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올라갈 때 보면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티면서 빅토리 저희도 한번 외쳐봤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종목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빨간불, 파란불님의 종목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데 현대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36,000원대 구간에서 쭉 밀려 내려왔다가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재건 관련된 종목 이거는 또 확실치는 않은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에 수혜주기도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되나라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건설을 사실 올해 내내 흐름이 안 좋았지만 35,000원대 값에서 10% 비중을 한다면 저는 이 종목 하반기 때에 하반기랑 너무 긴 시간이지만 이번 뭐 7일, 8월 달 내에도요. 뭐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음 방송 때 저 방송 때 또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때 말씀 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현대건설 지금이 8월 초, 지금 8월 중순인데 네. 전문가님 말씀 듣고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아마 좋겠네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은요. 지금부터 건설주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매크로 환경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뭐 상세한 건설 관련 경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크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의 9월 달 첫 금리 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2%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연 2회 정도 금리 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 상황인데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이슈 나오면서 금리를 3번 인하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3번이 아니더라도 이번 2번 한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먼저 금리 인하를 먼저 9월 달부터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좀 코멘트를 좀 봤더니 그 미묘한 그 말의 멘트의 스탠스에서 원래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해도 한참 좀 미국의 행보에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묘한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했던 ECB처럼 좀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를 이게 뭐 지금 저의 그런 생각이지만 제가 매번마다 내용을 체크하는데 이번 최근 내용 때는 그런 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미국보다 먼저 9월 달 전에 금통위에서 먼저 인하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한다면 그 뒤따라가든 먼저 하든 속도가 느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모습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씩 건설주 주가에 지금 수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재건뿐만 아니라 원전도 이 종목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미국의 이 종목 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내용은 지금 제가 모니터에 지금 없는 내용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두산 엘러비티도 지금 미국의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다양한 지금 건설 종목들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홀텍인가요? 그 기업과 SMR과도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본다면 지금 현대건설은 얼마나 그 기업과 관계가 밀접하냐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주식시장에는 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투자 심리 측면에서 현대건설을 억누르고 있는 매크로 금리 인상의 금리 관련해서 인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여될 것이다. 또한 재건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대건설 측면에서는 조금의 호재에 관련한 트리거만 한번 딱 터치해주면요. 우리가 지금 기름에 물 부으면 더 퍼듯이 그런 모습 보일 게 현대건설과 다른 또 건설 종목들의 그런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주식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높은 확률로 아마 의뢰하실 분께서는 아마 8월 초나 8월 중순쯤에 제 방송 때 또 막 의뢰하셔가지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까지도 다음 주면 더 좋겠지만 8월 되기 전에 빠른 기간 내에 수익 났습니다. 라는 채팅창의 의견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수혜 종목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은 저희 환전산업과 현대로템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장 초이스는 현대로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상담 이미 2가지를 하고 왔는데 한 가지 첫 번째 바로 살펴볼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YG님의 종목이고요. 엔캠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만 9천 원 10% 계속 떨어집니다. 조금 더 비중을 담아도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월 달부터 이 종목 한참 동안에 2차 전지랑 결을 달리하는 종목이다. 계속 간다. 이거 언제까지 가냐. 1년 동안의 상승률 지금까지만 봤을 때 몇백 퍼센트 막 몇십 퍼센트 올라가고 있다. 제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 네네.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도 이 종목은 안 가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출연했던 월요일 방송을 매번마다 보신 분들께서는 지지난주 2주 전쯤에 6월 말때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엔캠 최소한 23만 원 정도 라인을 좀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비중을 네.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조언 드렸던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조언대로 물론 제가 뭐 좋은 쪽의 정보는 조언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빠지는 걸 맞춰봤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방송에서 최대한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빠질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주가가 빠져서 오늘은 지금 20만 원까지도 라운드 피겨 갖고 빠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엔캠은 지금 2가지, 그러니까 투자 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 둘 다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의뢰하시는 분께서는 24만 9천 원인다 한다면 지금 한 5만 원 차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15%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타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11선, 21선 대회나 눌려 나오는 종목에서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 그냥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 한다면 그분 이렇게 물타기 해버리면요. 평생 투자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 보고 있고요. 확실한 반등 타이밍이 나오는 부분 1차 저항, 2차 저항까지도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타이밍을 물타기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타임에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물량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저는 내일 중에도 20만 원 가격대 초반을 올라오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정말 좀 아쉬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만큼은 힘듭니다.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반 정도 물량은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절반만 좀 더 보자.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제가 또 마침 또 조만간 또 방송 나오는데 제 방송 나올 때 또 한번 말씀 주셔라 하는 건데 왜냐면 2가지예요. 차트적인 측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우리가 4대 소재로 불리는 전해액 쪽 이쪽에서 세계 4대 기업 4위 기업이고 앞에 1, 2, 3위는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전해액을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미국의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이제 IRA 시행하고 다음 넘어와서 FEOC 쪽 보조금 지원하면서 중국 기업을 내내 배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엔캠이 다른 수급과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그거 대비해서 지금 30만 원, 예전에 올해 3, 4월 때 봤을 때 30만 원대 넘어왔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5년, 6년, 7년 후까지의 FEOC 관련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부분까지 또한 중국 기업, 미국 북미에서의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 쪽 부분을 다 캐파를 이겨내고 엔캠이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의 최대치까지 다 땡겼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대에 아니었을까. 네. 너무 가파르게 뭐 지금 5년, 6년치, 7년치 뭐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많은 오래된 향후에 오래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땡겨서 받은 부분이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어느 누구도 6년 뒤, 7년 뒤까지의 미국의 정책이 이어졌을 때에 최대 수혜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체크 누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단다면 저도 한번 참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수급에 의해서 물론 아이디어는 좋지만 수급에 의해서 과도하게 올 상반기 때 땡겨진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차익률을 나오면서 5월, 6월, 7월 달 특히나 5월 중순부터 6월 달에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반등 나올 때도 이 기업은 워낙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 수혜를 못 누리고 차익 매물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지금 IRA 더 나가서 FEOC 관련해서 그에 이제 철폐되진 않겠지만 그에 대해서 증시에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본다면 오늘 또 20만 원 깨진 부분까지도 보고 차트 보시면요. 차트에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면 지금 앞서서 20만 원 앞서서 그 옆에 21만 원대 초반대 이때는 올해 3월 달에 저점, 3월 말 저점, 또 6월 말 저점 세 번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다 깼습니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의뢰하실 분께서는 한 절반 정도 물량은 20만 원 빨리 돌파를 못한다면 좀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보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황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타기는 지금 안 됩니다. 네, 물타기 없이 내일이 20만 원 또 한 번 깨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2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엔캠이 보조금 최대 수혜 종목으로 지정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또 이 종목이 또 반사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전 정부가 법안 통과해서 한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없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센티멘탈, 투자 심리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내가 내 투자 심리와 그다음에 주가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변동성까지도 내 센티멘탈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란다면 수많은 변동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매매할 때 그런 오래된 그런 센티멘트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엔캠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상세한 분석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변동성이 있었을 때에 빠지는 변동성 때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무거운 종목 살펴봤네요. 엔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오늘 상담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한번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성님의 종목 재룡산업 11,600원 20%. 아, 완전 고점에서 샀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북미 쪽에 진출을 잘 하고 있고 이미 2027년까지도 수주 물량을 다 채우고 있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세컨티어로 가고 있는 일진전기나 재룡전기 이런 탑5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주가는 비슷하게 올라왔었지만 좀 결을 조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이것도 다 주식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종목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수가 이어지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에 변압기를 더욱더 생산하기 위한 실제로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편승하는 부분에서 이 기업이 사실 그거의 핵심적인 기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만약에 변압기 섹터가 한번 흔들린다 한다면 좀 더 민감하게 단기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이 노란색 선은 21선 생명선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하면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현재 21선 라인은 이미 7월 달 초에 한번 디딤 딛고 나서 반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지금 봤을 때 21선은 더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1선은 9,300원, 9,400원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이 종목을 기분 좋게 일단 기분 좋게 보유하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단기 눌림에 의해서 21선 이평선이 있는 9,3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힘들어도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도 더 밀렸다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5월 달 초에 장중 고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9,000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6월 중순 때 강한 양봉을 뚫었거든요. 그만큼 이종 재롱 산업의 9,000원 라인은 매우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1선 이탈한 다음에 9,000원 라인까지도 만약에 이탈한다. 그때는 전략 매도인가요? 다 매도해서 다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꼭 지금 타이밍 때 이 종목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9,000원까지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좀 많이 아프지만 매도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서 더욱더 큰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가격선 라인이 21선을 이탈하게 될 때 그리고 9,000원 선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된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선 김님의 종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97,000원, 비중은 8%. 저점이 어디일까요? 참 답답한 질문들,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종목 금요일 날 시원하게 올려놓고 또 바로 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빠진 종목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저는 좀 결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번 두산 그룹의 재편 과정에서 지주사 두산도 그렇지만 첫 번째 제일 최대 수혜주는 지금 화면 보시는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다. 왜냐면 제가 조금 마침 제가 이 방송 어차피 제가 방송 나올 때 지금 의뢰하신 분이 정말 뭐 할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좀 보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메모한 내용이 지금 노트북 아래에 좀 있어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런 제조 기업들은 우리가 ROE도 봐야 되거든요. 자본 이익률 봐야 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 근데 이제 작년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ROE가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편입되고 있는 두산 밥켓이 무려 플러스 16%입니다. 그쵸. ROE가. 그런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밥켓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도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두산 밥켓의 장점인 북미 쪽에 해당하는 그런 확고한 영업망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큰 호재거든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두산 밥켓 관련해서 이제 되면서 시가총액이 기대감을 인해서 지금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MSCI 편입 가능성도 그쵸. 높아지고 네. 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큰 상승에 이어서 한번 단기에 차익 매물이든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두산그룹의 최근 재편 관련해서 정말 뭐가 수혜준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매물이 나왔지만 사실 지난 금요일 차트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24% 상승할 때의 큰 장대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도 장대 음봉 나왔지만 거래량은 절반도 안 돼요. 금요일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우려감 느끼지 않고 있고 또한 오늘 9만 원 라인이 어떻게 보면 갭상승하는 부분이었는데 깨지 않고서 또 밑으로 달고 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번 주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두산그룹 재편 관련한 그런 매물들 단기 매물들만 좀 소화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다 한다면 저는 이번 최대 수혜주는 두산 로보틱스다 하고 있고 지금 올해에 이 기업은요 지금 올해도 지금 전 세계 협동 로봇 중에서 세계 4위 기업이지만 라인업은 제일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욱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데 올해 그 라인업 협동 로봇 관련한 라인업을 더 늘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도 수출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부분인데 최근 내용을 보니까 해외 채널이 작년까지는 약 83개였는데 올해에는 20개가 더 늘어나서 109개로 늘어납니다. 또한 유럽 지사도 설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미래를 성장하기 위한 전략들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더욱더 지금 MSCI 관련한 이슈도 있고 두산마켓도 포함되었고 그래서 로봇 수요가 산업용 로봇 수요가 막대하게 크고 증가하고 있는 북미 쪽에서 두산마켓의 영업망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뭐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에 이번 주 내까지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주가 흔들림에만 내 투자 심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나다. 나만 안 흔들린다면 이 종목은 전면적으로 더욱더 우상향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목 오늘 크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끝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재성 김님께서 바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진단 감사드립니다. 안심이네요. 윤지행 따랑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단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네. 또 채팅창에 올려 있으니까요. 본부장님도 따랑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네, HB 솔루션 비중하고 현재 단가까지 알려주시죠. 9,700원에 매수했고요. 네. 40%. 9,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시청자님 혹시 6월 달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손실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뭔 회사에 뭔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지금 HB 솔루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회사에 뭐 악재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좀 전화 의뢰하신 분께서 거의 뭐 저희 어머니 격에 하신 것처럼 해서 보니까 저도 방금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HB 솔루션을 보유하셨다면 많이 좀 상심이 크시겠다 그런 좀 마음 가지고서 말씀을 좀 투명하게 드릴게요. 이미 지금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지났고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레진 관련한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특히 이제 4월, 5월, 6월 달, 특히 6월 달에 이제 피날레를 보였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 때에 삼성전기가 시제품을 내놓을 걸로 보여지는 유리기판, 네. 그리고 차세대 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호재성이 있는 기업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제대로 된 그 유리기판 관련한 그런 트렌드 내에서 최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북미 쪽에 기업이 있는 SK 앱솔루스가 있는 뭐 SKC나 또는 뭐 삼성전기나 프리옵틱스나 뭐 JNTC나 이런 아니면 캠트로닉스나 이런 기업 같이 정말 유리기판 사업이 점점 더 진행을 해갈 때 시제품이든 뭐 진행할 때 정말로 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는 그런 첫 번째 군에 있는 기업이 좀 아니거든요. 아니라다 보니까 지금 상승했을 때는 그런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신용 물량들이 좀 주가를 계속 올려왔던 개인들이 올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좀 특히 지난주에 특히나 꺾였던 부분이 있었다. 특히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6,500원 라인이 이번 5월 달에 상승하면서 지지력을 확인해 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갔던 그런 중간 단계였는데 지난주에 음봉 나오고 또 지난 목금 오늘까지 봤을 때 빠르게 단기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낙폭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40%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반등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께서 의뢰하셨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더욱더 신경을 쓰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도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났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단기 2주 만에 만 4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 6,500원, 7,0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그 라인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 비중은 좀 줄여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도 안 나오고 또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5,500원 바로 아래 가격인데요. 5,500원만큼은 좀 꼭 사수를 해야 한다. 네. 이 부분마저도 못 깬다 한다면 그때는 매일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10% 20%씩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복수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9,500원 라인, 5,600원 라인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점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 라인이 깨어지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게 올라갈까요? 그럼 이 부분만 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우선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주 만에 지금 단기적으로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다른 유기판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일 때 이게 상승이 크게 나오지 못할 것 같고요. 신용 매물들을 앞으로 더욱더 좀 떨궈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봤자 먼저 1차적으로는 6,500원에서 7,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기분 좋은 반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때 온다면 손실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그런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은 줄여가는 그런 오히려 그런 찬스로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종목 HB솔루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해 주신 거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현명한 투자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HB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1, 2분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나온 내용이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금투세 도입 시기를 재검토하는 의사를 내용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세금 관련해서 시장을 억눌렀던 이슈들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으니 우리가 자신감 갖고서 투자에 임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0%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7월 20일 날 전까지는 멘트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전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서 수혜 보일 수 있는 섹터에 보자. 그래서 먼저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건설, 또는 로봇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확률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강경한 중국 견제 관련한 부분에서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섹터들 오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체크 한번 하시면서 관심 종목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서 공략해 보신다면 이번 주에 수남의 빠른 장이라 하더라도 수익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